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18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총 5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금호건설 우선주,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공조,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노브랜드,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한국유전,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 이오플로우,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 왜 오늘 좀 상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뭐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금호건설 우선주입니다. 금호건설 우선주. 뭐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맞죠?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반짝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장중에서 12% 정도 하락을 보인 그런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하락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뭐 물론 이제 9,240원이 어느 정도 변곡점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구간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종목들 전체를 한번 한 뉴스로 좀 띄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호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살펴봤는데 뭐 공시라든지 뭐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나타나질 않았고, 여기서도 보이죠, 여러분들. 이날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뚜렷한 공시나 호재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그리고 뭐 기술적인 그런 상승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와 주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수급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금호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수급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조금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내일 시장이나 우리가 좀 추후에 움직임들을 조금 지켜보고 난 뒤에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19년부터 해서 거의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고점을 갱신한 뒤로 거의 하락을 좀 계속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뭐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과거에 2007년, 2008년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90만원에 가까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 골치 아픈 종목이죠, 여러분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2007년, 2008년 때 잘못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16년, 17년이나 지금 흘렀잖아요, 맞죠? 16년, 17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대를 물려주거나 뭐 3대를 물려줘도 매수가까지 못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오늘 반짝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까? 뭐 물론 이제 저점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새로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종목은 그나마 좀 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일단 15,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인데, 워낙 평소에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봐요, 여러분들. 이게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하루에 뭐 935주 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오늘 7,348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가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금호건설 우선주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공조입니다. 삼성공조 이제 주가가 우리가 5월 말쯤 이렇게 좀 급등을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상승을 했을 때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 매물이 좀 소화가 된 이런 자리들을 오늘 다 소화를 시키면서 상한가로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이슈가 있냐,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아시다시피 이 데이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 트레이딩, 단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단타라고 하죠. 단타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기, 그런 이제 위주로 좀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삼성공조가 생산하는 HAVC는 자동차용으로 주요 고객사도 현대기아로 좀 알려졌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해서 현대기아가 안 엮인 종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미 우리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무조건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뭐 현대기아가 뭐 협력사다 이런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고 뭐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왕선차 업체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수출이 좀 나오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둘째치더라도 뭐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좀 상한가를 가는 거는 뭐 어떠한 호재나 이런 게 좀 등장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타 위주로 이렇게 막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씩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단타 위주로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든 급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여기 매수세가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전 고점이었던 부분들 18,600원 정도 저기 이제 고점이 형성된 부분 있죠. 자, 일봉상으로 고점이 18,6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전에 이제 좀 이제 윗꼬리가 달렸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좀 일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한 18,000원까지도 좀 열려있는 그런 차트 움직임이라고 보이네요. 좀 참고하시고 두 번째 종목 삼성공조 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노브랜드라는 종목이에요. 노브랜드. 우리가 아는 그 노브랜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햄버거 팔고 뭐 그런 게 아니면. 자, 이 노브랜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의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의료 관련주. 자, 지난달 이제 23일날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뭐 거의 뭐 따따블까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아쉽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고, 이 노브랜드를 좀 살펴보시면은, 1994년에 좀 설립이 됐고요. 거기서의 필요 상품 요청만으로 자체 디자인과 소재 결정은 물론이고, 계절별 기획부터 시장 조사, 색감과 원단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진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미국에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GAP, 겟, 그런 이제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인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이고 지금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일단은 뭐 우리가 과거 이런 이제 차트 이력이 없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자 따따블을 거의 기록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튿날까지도 상승하면서 67,800원까지 상승을 한 이런 차트인데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단순한 지지에서 기술적인 반등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바닥을 좀 이렇게 잡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다만 추가적으로 하락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의료 패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미국의 기업에 이제 수출을 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상승을 해주기도 합니다. 꾸준히 상승을 해주기도 하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진입 가격이나 목표가는 지금 당장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꾸준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수익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노브랜드 좀 살펴봤고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유전이죠. 한국유전. 자, 우리가 뭐 동해 뭐 대왕고래 관련해서 굉장히 뭐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 특히나 또 뭐 한국유전 같은 경우는 또 쉽게 말해서 300원짜리, 400원짜리 동전주란 말이 맞죠. 동전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없는데 왜 올라갔냐?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스전 이런 이슈들이 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스전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자 21일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 회의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주된 논의로 될 것이다.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이는데 자 탐사 지출 한 번에 일단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 유치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우리나라 세금만으로 우리나라 자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21일 날 회의를 할 때 이런 이제 해외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유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유전에 투자하는 유전 펀드입니다. 유전 펀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이유 없는데 저렇게 주가가 폭등을 했죠. 폭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가 조금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은, 자,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지난해 가지고 재작년인데 맞죠? 2022년인데, 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점상 하루 쉬고 점상 또 점상 쉬고 또 점상 그다음 또 상한가 그다음에 또 상한가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22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2원 시작을 해서 고가 기준으로 420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 주가가 이제 이렇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좀 우려를 낳은 바가 있는데, 뭐 솔직히 동전주다 보니까 그게 의미는 없어요. 맞죠? 그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이렇게 움직여 주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 그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또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주는지 여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동해가스전 관련주도, 대왕고래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막 튀어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좀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가 좀 이제 눌림자리 와서 우리가 다시금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번째 종목 한국유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은 이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입니다.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가 우리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던 종목이었죠. 이오플로우는 이제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련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이오플로우가 2011년에 설립이 되었고 전기화학 기술과 정밀전자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용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관련 시스템이나 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인슐렛, 미국의 이제 인슐렛이라고, 인슐렛이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따라 내려졌던 가처분의 결정이 효력이 정지되었다라면, 결국 이제 인슐렛에서 고소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영업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에는 곤지암 공장이 ISO 1345 인증이나 이제 유럽향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한 제조소 추가가 완료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거 그래서 이제 좀 드라마틱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5월 17일 이때도 우리가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자, 5월 21일에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주가가 이렇게 좀 정지가 되어 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15,000원 돌파가 조금 시급해 보입니다. 15,000원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좀 고점을 형성을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거의 30,000원대 근처까지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000자리를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조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막 움직여질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하는, 우리 사소한 이슈들로 인해서도 하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좀 반복을 할 건데, 우리가 요 종목 또한 좀 어느 정도 15,000원 정도 자리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 확인을 하면서 신규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오늘 6월 18일 상한가 종목 5종목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자, 이런 종목들 상한가 우리가 이제 상한가 가고 난 뒤에 쫓아서 매수하면은 조금 어렵잖아요, 맞죠?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저 밴드를 보시면은 텔레그램에서 우리가 양봉 뉴스를 검색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상한가 가는 정보들, 그리고 지금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런 정보들 빨리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6월 18일 상한가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